자, 오늘 할 거는 이동에 대한 얘기를 해볼게요. 전 시간까지 그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이런 것들이 어떻게 소화되고 어디서, 그리고 요게 그 융털이 이렇게 있으면 융털의 요 세포 안으로 들어오는 것까지 배운 거죠. 그죠? 요 안으로. 그러니까 뭐 SGAT 통로를 이용하든 아니면은 뭐 여러 가지 방식을 이용하는 그런 것들을 배워서 지금 어디까지 와 있는 거냐면 모든 양분들이 다 분해돼서 요 세포 안으로 와 있는 거야. 그죠? 이걸 이제 온몸으로 돌려야 의미가 있는 거죠. 얘네만 갖고 있을 거면 이거 소화 뭐하러 하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면은 몸의 모든 부위에서 각각 소화가 일어나야지. 근데 여기서 만들어진 걸 몸 전체로 어떻게 돌릴 것이냐. 요거를 이제 배워볼게요. 일단 융털의 구조를 보면 이렇게 있고 요 안에 암주간이라는 게 있습니다. 중학교 때도 나오죠, 이거. 예, 기억은 안 날 테지만 나옵니다. 암주간이 있고 여기 바깥으로 이렇게 모세혈관들이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양분은 수용성 양분하고 지용성 양분들의 이동 방식이 달라요. 왜 다르냐면 지용성 양분들이 어떻게 이동을 하냐면 이렇게 이동하거든요. 이렇게 지용성 양분들이 물에 안 녹으니까 물에 녹는 형태인 킬로미크론으로 바뀌어. 그러면 이렇게 되면 단위체에 비해서 엄청나게 직경이 커지겠죠. 당연히 커지겠지. 이것들 모아가지고 커다란 덩어리로 쌌으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직경이 커다란 게 들어갈 수 있는 통로로만 지용성 양분은 이동할 수가 있어. 근데 수용성 양분들은 입자도 작거니와 이게 물에 녹아서 굉장히 작은 구멍만 있어도 들어갈 수 있거든요. 이 차이 때문에 서로 다른 길을 통과해서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수용성 양분은 어떤 것들이 있냐면은 뭐 있어? 수용성 물에 녹는 거. 예, 뭐 바이타민 B, C, 그죠? 그러면 이쪽은 지용성 양분은 비타민, 예, 캐다 이런 거 있고요. 캐다. 또 여기 예, 포도당 뿐만 아니고 뭐 과당, 갈락토스 이런 것들 단당류들 다 물에 잘 녹으니까 이런 거랑 또 예, 아미노산하고 그 다음에 뭐 무기염류 이런 것들은 다 물에 잘 녹죠. 그리고 지용성 양분들은 이거랑 지방, 그러니까 뭐 글리세롤하고 지방산 이런 것들이 있겠지. 그죠? 자, 수용성 양분들은 어디를 통해서 이동을 하냐면 모세혈관을 통해서 이동을 합니다. 여기 보시면 그러면 이 수용성 양분들이 뭐라 그랬냐면 물에 잘 녹아서 입자의 크기가 작다 그랬어. 그럼 얘가 암주간으로는 들어갈 수 없냐? 있겠지. 있겠죠. 암주간으로 들어갈 수 있는데 근데 뭐가 문제냐면은 문제가 아니고 왜 모세혈관이라고 얘기하냐면 암주간에 비해서 암주간이 이렇게 있으면 모세혈관이 이렇게 싸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모세혈관의 표면적이 압도적으로 넓어. 그러니까는 들어갈 수 있으면 주로 거의 대부분 다 모세혈관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한 분자도 암주간으로 안 들어가냐? 들어가겠죠.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주로 어디를 가느냐. 이 얘기죠. 주로. 그래서 융털의 모세혈관으로 들어갈 수가 있고 지용성 양분들은 이런 킬로미크론의 형태로 이동을 하기 때문에 구멍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저 크기가. 그러니까 삐집고 들어가서 이 안에 좀 더 큰 구멍인 암주간으로 들어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들은 융털의 암주간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자, 이동 루트를 기억하셔야 되는데 이게 어려운 게 아니야. 보면 수용성 양분은 어디를 거쳐가면 되냐면 간을 거쳐서 어디로 가면 되냐면 심장으로 들어가면 됩니다. 심장으로 가야 온몸으로 보낼 수 있어. 그죠? 심장이 하는 일이 그거니까. 그리고 요거는 간을 거치지 않고 심장으로 들어갑니다. 이게 조금 달라. 그래서 지금 비워놓은 칸에 혈관의 이름을 적어주면 되는데
한번 적어봅시다. 이름을 만들어 봅시다. 이름을. 자, 이름은 외우는 게 아니고 이름을 보면 이 혈관이 어디 있는지 알 수 있어.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이제 동맥과 정맥을 나누는 기준이 심장입니다. 심장으로 들어가는 혈관을 뭐라 부르냐면 심장으로 들어가는 거 정맥이라 부르고요. 정맥. 심장에서 나오면 동맥이라 불러. 그러니까 동맥과 정맥은 심장이 기준입니다. 심장이. 자, 그러면 이 소장에서 소장 모세혈관, 융털의 모세혈관에서 간으로 들어가. 심장이 아니고. 그러면 이 혈관의 이름에 동맥과 정맥을 쓸 수가 없어. 왜냐면 우리가 애초에 기준을 세울 때 심장을 기준으로 세웠기 때문에. 그래서 심장으로 들어가지 않는 혈관은 동맥과 정맥이라고 이름 붙이기 어려워. 그래서 이름이 뭐라고 붙냐면 문맥이라고 이름을 붙습니다. 문맥. 어디로 가는 문맥이냐면 간으로 가는 문맥. 이렇게 되는 거고. 그러면 여기는 간에서 심장으로 가니까 여기 정맥이겠죠. 정맥. 정맥이라는 말이 심장으로 들어가는 혈관이라는 얘기야. 그러면 이 앞에 뭐가 붙어줘야 되냐면 어디서 심장으로 가느냐. 간에서 가면 간정맥이 되겠죠. 그죠? 만약에 뭐 콩팥 신장에서 가면 신정맥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위치를 적어주는 거야. 간이 여기 있고 심장이 여기 있어요. 이게 혈관이 여기서 여기로 가는데 이렇게 들어가면 밑에서 이렇게 들어가면 되죠. 얘가 위로 이렇게 거쳐서 들어갈 이유는 없지. 그래서 아래에서 들어간다 그래가지고 여기 뭐냐면 하대정맥을 거쳐서 심장으로 들어가면 온몸으로 뿌려질 수 있습니다. 이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깡짜로 외우려고 그러면 좀 힘든데 생각해보면 뭐만 기억하면 되냐면 간을 거쳐서 심장으로 간다. 이것만 생각하면 돼. 그러면 이 수용성 양분들이 왜 굳이 또 간을 거쳐가는 이런 귀찮은 길을 택하느냐. 생각해보면 이걸 가지고 간에서 뭔가를 하니까 간으로 굳이 보내겠죠. 그냥 바로 심장으로 보내면 되는데 간을 거쳐가는 이유는 간에서 이거 가지고 뭐 하니까. 생각해보면 뭐를 할까요? 간에서. 일단은 그쵸. 여러분도 아는 포도당과 글리코젠 사이에 변환이 일어나. 이게 무슨 얘기냐면 너무 포도당이 많으면 글리코젠으로 저장도 하고 포도당이 없으면 글리코젠을 포도당으로 바꿔서 심장으로 보내기도 하고. 요것만 보면 생각해보면 간문맥과 간정맥 중에 포도당의 함량의 변화가 큰 부분이 어디겠습니까? 여기겠지. 밥 먹으면 많아지고 안 먹으면 없고. 근데 여기를 거치면 밥 먹어도 조금 너무 많지 않게 되고. 왜냐하면 남는 걸 저장하니까. 또 없을 때는 밥 안 먹을 때 공복일 때는 저장되어 있는 글리코젠을 포도당으로 바꿔서 보내겠죠. 그러니까 심장으로 가는 피 속에는 어느 정도의 포도당은 항상 들어있겠죠. 그죠? 조절해야 되고. 또 간에서 뭐도 많이 하냐면 몸에 필요한 여러 가지 단백질들을 만듭니다. 그러니까 단백질 소스인 아미노산이 들어있는 이 수용성 양분이 간으로 원활하게 공급이 돼줘야 바로바로 들어와줘야 간에서 또 이걸 가지고 뭔가 처리를 하고 되겠죠. 그러니까 이런 양분들은 간에 거쳐가는 게 유리하겠죠. 그냥 바로 갔다가 삥 돌아서 심장 갔다 다시 간으로 오는 것보다 간 거쳐서 심장 가는 게 좀 더. 왜냐하면 심장으로 갈 때는 여기로만 가는 게 아니고 온 몸 전체로 뿌려질 거기 때문에 어느 정도 조절받은 피가 심장에 가서 몸으로 뿌려지는 게 훨씬 더 유리할 수 있겠다라는 거죠. 지용성 양분은 좀 달라. 이게 암주간을 거치고 이 암주간이 이 옆 동네에도 암주간이 이렇게 있겠죠. 암주간에서 이렇게 들어와가지고 이게 밑으로 내려오면 여기가 이제 뭐냐면은 림프관이에요. 림프관. 림프관은 혈관하고 다른 게 뭐냐면은 헤모글로빈이 없습니다. 빨갛게 보이지 않아. 근데 그 외에 뭐 내용물들은 뭐 얼추 비슷합니다. 안에 들어있는 것들은. 근데 혈관은 아니고 요게 여기서 어디로 올라오냐면 가슴을 거쳐서 얘가 지나다니는 길을 생각하면 돼. 가슴을 거쳐서 얘가 어디까지 올라오냐면은 왼쪽 쇄골까지 올라가. 그래서 좌쇄골 하정맥으로 들어갑니다. 이름이 묻은 거 알려주잖아요. 이게 어딨어? 왼쪽 쇄골 밑에 정맥이니까 이거 이제 어디로 갈 거냐면 여기야. 심장 여기 있고 위에서 내려오니까 상대 정맥 거쳐서 심장으로 들어가면 되죠. 근데 잘 봐. 정맥은 혈관이야. 가슴간은 림프관이야. 그러니까 좌쇄골 하정맥이 되면은 림프관이 혈관 안으로
합쳐지는 지점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심장으로 가면 무슨 얘기냐면 수용성 양분과 지용성 양분이 심장에서 다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온몸으로 뿌려질 때는 두 개가 한꺼번에 갈 수 있는 거지. 흡수하는 루트는 달라서 이동하는 루트는 다르지만 결국 어디 가면 만나냐면 심장 가면 수용성, 지용성이 만나서 한꺼번에 뿌려짐. 온몸으로. 이게 이제 통로고 이런 통로를 가질 수밖에 없는 게 이제 필연적으로 크기 때문에 구조가 조금 다를 수 있고 가는 길이 좀 다르고 여기서 만나게 되는 거죠. 뭐 머릿속으로 조금만 생각하면 이름 붙이는 건 별로 어렵지 않아요. 이름 붙이는 거. 깡차로 외우지 말고 머릿속으로 이름 잘 생각을 해서 쭉 생각을 해주면 되고요. 예, 그 다음에 전 시간에도 했지만 대장의 구조만 잠깐 다시 보고 다음으로 넘어가면은 대장이 이렇게 생겼어요. 예, 상행결장 이렇게 여기 소장에서 이렇게 음식물이 와서 위로 올라갔다가 옆으로 갔다가 밑으로 내려왔다가 여기서 S자로 꺾여서 그래서 S자 결장 지나서 일자로 뻗는다 그래서 직장 직선으로 쫙 뻗어 있는 장 요 밑에 예, 괄약근이 있고 여기 항문이 되는 거죠. 요 부위가 늘어나면 여기에 이제 그 신장 수용기들이 있어서 아 이게 뭐가 많이 들어와서 늘어났구나. 그러면 배변감을 느끼게 됩니다. 배 아파. 이게 이제 요 부위에 음식물들이 많이 차면 그렇게 되고 또 화장실 가면 예 이제 뭐 바깥 세상을 구경할 수 있는 거죠. 이 아이들에게 세상을 보여주는 뭐가 같은 형태가 됩니다. 그리고 전 시간에 뭐 했는지는 간단하게 설명했으니까 됐고 여기 보시면 이게 이제 우리가 흔하게 얘기하는 뭐 충수돌기 다른 말로는 여기에 문제가 생기면 이제 맹장염 얘기하는 게 요거죠. 요거 충수돌기는 옛날에는 뭐 하는 일 없을 거라고 생각해서 막 자르기도 했는데 아기가 태어나면 바로 수술시키기도 했어. 예전에는 어차피 우는 애 어차피 기억도 못한다. 그러니까 그냥 배 잘라가지고 어차피 울고 있으니까 그냥 잘라서 그냥 요거 바로 예 그랬는데 최근 들어서 연구들을 많이 해보니까 여기에 몇 가지 이제 다양한 역할들이 면역에 관련되는 여러 가지 역할들이 발견이 됐고 또 뭐도 발견됐냐면 요새 미생물 연구들 많이 하다 보니까 우리가 항생제 먹어가지고 여기 안에 있는 균들이 싹 쓸려 내려가면은 누군가 그 균을 보충해줘야 되는데 요 안에 들어있는 균의 어떤 잠재적 피난처? 보관소? 종자보관소? 같은 역할을 요 충수돌기가 하더라. 그래서 여기가 쓸려나가면 여기에서 균이 뿌려져가지고 다시 여기를 우리가 원하는 미생물 균총으로 만들어주는데 큰 기여를 하더라. 이런 것들이 이제 발견되면서 필요하구나. 뭐 이런 것들이 인식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몸이 뭐 있으면 다 뭐 쓰겠죠. 그렇죠? 네. 자, 그 다음에 요새 가장 핫한 연구자들이 굉장히 많이 뛰어들고 있는 돈이 많이 되는 그와 같은 파트가 식욕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다이어트의 실패 원인 첫 번째 먹고 싶으니까 못 참아서 아니겠습니까? 못 참아서 식욕을 억제할 수 있는 방법 같은 거는 없죠. 현재까지 굉장히 어렵습니다. 식욕을 잡아줄 수 있는 알약이 하나만 있다면 엄청난 돈을 받아도 사겠죠. 예. 이거 먹으면 배가 안 고파. 안 먹어도 배가 안 고파. 그럼 뭐 진짜 엄청나겠죠. 그래서 이쪽 파트에 대한 연구가 많고 이쪽 파트를 이용해서 건강보조식품이라든가 이런 다이어트 약들이 많이 개발되고 있습니다. 불가능합니다. 성욕, 수면욕 억제 불가능. 수면욕이 억제됐으면 여러분들이 약 먹고 잠 안 자고 시험 공부했겠죠. 불가능합니다. 카페인으로 버틸 수 있는 것도 한계가 있고 어느 정도 수준이 되면 기절하죠. 기절. 예, 성욕을 원천적으로 참아낼 수 있으면 애 안 낳는 세상이 되겠지. 예, 쉽지 않습니다. 욕구는 못 참으니까 욕구라고 이름 붙이죠. 이런 거지. 그죠? 어려워. 그리고 이런 걸 막 참을 수 있으면 안 돼 또. 이게 다 사는데 중요한 거기 때문에 막 참으면 안 됩니다. 그죠? 수면 같은 경우도 뭐 여러분들의 그 기억력과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고 하루 동안 받아들인 정보를 분류하고 저장하고 그 전에 알고 있던 거에서 새로운 가지를 치게 만드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게 많이 알려지고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잠을 안 자는 게 학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는 연구가 엄청나게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잠을 왜 자는가 뭐 하여튼 뭐 많이 있죠.
안 먹으면 뭐 답 없고, 예. 성욕이 없으면은, 마음이 편안해지겠죠. 하지만, 예, 우리 또 대를 이어서 종족 보존을 해야 되기 때문에 또 성욕이 있어줘야지. 근데, 식욕에 관련된 애들이 뭐 한두 개가 아니에요. 식욕은 뭐 단순하게 뭐 물질 몇 개 가지고 조절하는 시스템이 아니에요. 되게 복잡다단한데, 그 중에 이제 여러 가지 호르몬이라고 부를 수 있을 만한 물질이 식욕과 관련된 것들이 알려지면서 이것들을 설명을 하면 처음에 이제 그렐린이라고 하는 물질이 있습니다. 요게 이제 어디서 분비되냐면 위에서 분비돼요. 이거 언제 분비되냐면 위가 쪼그라들면. 위 안에 음식물이 없어서 위가 작아지면 요거 분비해. 그래서 뭐를 하냐면은 얘는 식욕을 촉진시켜줍니다. 배고파, 뭐 먹고 싶어. 라는 충동을 불러일으키게 하는 물질이죠. 이게 주로 살 빼는 다이어트를 오래 하는 사람들의 피를 뽑아서 보면 이 수치가 굉장히 높아요. 항상 배고픈 상태라는 얘기죠. 그죠? 그럼 이거를 다이어트에 쓴다. 어떻게 쓰면 되겠습니까? 이거를 못 만들게 하거나 약품을 써서 그렐린이라고 하는 물질의 합성을 방해하거나 혹은 그렐린이 달라붙는 리셉터를 공략하거나 하면 그렐린의 효과가 사라져서 식욕이 좀 억제될 수 있겠죠. 그런 것도 연구하는 거야. 이런 거 알려주면서. 그 다음에 인슐린이라고 하는 물질. 이거 되게 유명한 아이죠. 인슐린. 이거 뭐 하는 호르몬이냐면 혈당량을 낮추는 호르몬이야. 왜 혈당량을 낮춰야 되냐면 혈당량이 너무 높으니까 낮춰야 되는 호르몬이 나오는 거지. 그럼 이게 분비된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내가 이미 많이 먹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거의 양이 높다는 얘기는 이제 그만 먹어도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게 나온다는 얘기는 이거는 식욕을 억제하는 데 관여하는 호르몬이 되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 핫한 물질이 렙틴이라는 물질입니다. 렙틴. 이게 이제 지방 조직에서 만들어지는 물질이야. 지방에서. 그래서 지방이 너무 늘어나면 렙틴의 양이 많아져갖고 식욕이 떨어져야 되는데 그 외에 기타 다단하게 뭐 뇌에서도 작용하고 하면서 떨어지는 식욕을 어떻게 보강을 하는데 그거보다 중요한 게 살이 너무 많이 빠지면 지방 조직에서 만들어내는 렙틴의 양이 줄겠죠. 그러면 식욕이 늘어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살 빼면 요요가 오게 하는 굉장히 강력한 물질 중에 하나죠. 그래서 렙틴을 가지고 어떤 다이어트 약 같은 것들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요요. 지방 조직이 여러분들 몸에도 지방이 어느 정도 있죠. 여러분들 그 뭐 체지방률 검사해 보면 몇 프로쯤 나오나? 예? 체지방률이 3% 미만으로 내려가면 왕자가 보입니다. 왕자는 다 있어. 여러분들 배에 이미 다 있어. 왕자가 없을 수가 없어. 왜냐면은 왕자가 다리 움직이는 근육하고 상체 움직이는 근육과 관련되기 때문에 왕자가 없는 사람은 없어요. 근데 안 보이는 사람이 많지. 왜냐면은 왕자 위에 지방으로 된 옷을 덮고 있으니까 안 보이는 거야. 그 옷을 싹 벗어내면 왕자가 보입니다. 그래서 왕자 만드는 거 어렵지 않아. 그냥 굶으면 돼. 그래서 살이 빠지면 왕자가 나와. 그냥 나옵니다. 근데 그 왕자가 이렇게 튀어나오지 않고 그냥 밋밋하게 보이는 거죠. 그냥. 근데 이거 튀어나오게 하려면은 운동해야지. 튀어나오게 하려면. 팔의 근육도 여러분들 다 갖고 있지만 튀어나오지 않고 숨어 있는 거랑 비슷해. 팔 근육 다 있죠. 이렇게 하면 뭐 다 튀어나오지. 튀어나오는데 많이 튀어나오냐, 조금 튀어나오냐의 차이. 배 왕자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거 상식적으로 알아두세요. 배 왕자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맨날 아는 왕자가 이렇게 요거. 근데 사람이 다 이렇게 생겼냐?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이게 4개짜리도 있고요. 이렇게. 어떤 사람은 8개짜리도 있고 좀씩 달라요. 모양이. 좀 길쭉한 모양도 있고 동그란 모양도 있고 이거는 사람이 태어날 때 가지고 있는 근육의 결, 모양 이런 것 때문에 사람마다 좀씩 다릅니다. 그래서 나는 왜 4개지? 걱정하실 필요 없어요. 4개짜리도 있는데 보이기만 하면 장땡이죠. 안 보여서 문제예요. 보이기가 쉽지가 않죠. 이거 보이려면 체지방률이 굉장히 낮아야 됩니다. 그래서 체지방률을 눈으로 볼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왕자죠. 그래서 왕자 보이는 사람들은 몸에 지방이 극히 적어요. 극히. 근데 뭐 운동을 이렇게까지 해야 되느냐? 모르겠습니다.
근육이 커지는 방법은 근육을 찢는 방법밖에 없어. 근육이 찢어져야 돼. 근육이 찢어져서 복구하는 과정에서 근섬유가 더 붙고 그 바깥에 싸고 있는 그 외피층이 더 굵어지면서 근육이 점점 커지는 거거든요. 그러면 근육이 맨날 커지려면 맨날 근육을 찢어야 돼. 과학적이죠. 예, 이런 과학적인 상황에 놓이는 걸 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신 그대로의 근육을 갖고 있어요. 왜 굳이 찢어야 되는가 내가 이거. 그죠?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운동을 해서 헬스로 뭔가 키우고 싶으면 매일 아파야 돼. 근육이 커지는 동안 매일매일 아파야 돼. 아프지 않으면 커지지 않아. 그러니까 아프지 않을 만큼만 운동하면 달라지는 게 거의 없어요. 예? 근밀도요? 근밀도 그냥 점프만 열심히 뛰어도 뭐 다급하지 않아요. 많이 먹고 잘 걸어다니기만 해도 중력에 반응해서 뼈에 적절한 자극만 줘도 근밀도 뭐 그런 거는 괜찮은데 근데 막 이렇게 크게 막 이렇게 키우고 싶으면 맨날 찢어야 돼. 생사를 찢는 거랑 비슷하겠죠. 근육을 터트려가지고 키우고 근데 그게 그 정도의 무게를 계속 들지 않으면 줄어. 왜냐면 이거 유지하는데 엄청나게 에너지를 많이 쓰기 때문에 불필요한 자극은 굉장히 빠르게 원상복귀되는 그런 경우가 있죠. 그러니까 뭐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있을까마는 그래도 뭐 있으면 좋긴 하겠죠. 네. 가져본 적이 없어가지고 잘 모르겠습니다. 있으면 좋을지. 제가 없는 게 2개가 있는데 돈하고 근육이네요. 여기 없는데 2개가. 네, 쉽지 않고. 그 다음에 소장에서 분비하는 PYY라고 하는 물질이 있는데 이것도 식욕을 억제하는 물질들입니다. 이게 보면 식욕을 촉진하는 물질이 없다기보다는 식욕을 억제하는 물질을 많이 찾고 있는 거죠. 과학자들이. 그죠? 그러니까 이쪽이 이거보다는 아무래도 이거 먹으면 바로 식욕이 떨어진다. 이런 쪽에 이제 돈이 몰릴 수밖에 없고 그러면 이런 쪽에 연구가 많아질 수밖에 없는 거지. 돈이 몰리는 곳이 과학이 발전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그 나의 미래가 뭐가 유망할 것이냐. 그래서 찾는 가장 좋은 방법은 하나야. 뭐냐면은 구글 학술 검색 들어가서 그냥 키워드를 넣어. 최근 5년, 10년치를 봐. 논문의 수를 봐. 뭐가 많나. 논문이 많아지고 있으면 돈이 쏠리고 있는 거야. 논문은 곧 돈이거든요. 그러니까 검색 결과가 되게 많아. 특정 키워드가 이렇게 몇 년치를 이렇게 쭉 보면 거기 보면 연도 지정할 수 있죠. 최근 5년 동안 이렇게 봐봐. 점점 늘어나고 있는지 줄고 있는지. 줄고 있으면 거기는 사양길에 접어들고 있는 거고 점점 늘고 있으면 그쪽으로 돈이 쏠리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거 검색해 보시면 생각보다 꽤 유용한 정보일 수 있죠. 자, 이렇게 하면 우리가 이제 알아둬야 될 소화계에 대한 내용은 다 끝났고 이 렙틴이라고 하는 물질이 진짜 뭐 어떤 식욕에 관련된 의미를 갖는 물질이냐를 실험하기 위해서 쥐 실험을 해봤는데 이게 이제 뭐냐면은 비만지 1, 비만지 2. 근데 비만지도 종류가 있어. 뭐가 있냐면은 얘는 렙틴을 못 만들어. 수용체는 이 렙틴에 대한 수용체는 문제가 없지만 수용체는 있지만 렙틴을 못 만들기 때문에 식욕 억제가 안 돼서 배부름을 못 느끼고 계속 먹는 거야. 이게 비만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 비만지 2는 렙틴은 만드는데 수용체가 이상합니다. 수용체가 제 기능을 못하기 때문에 렙틴의 효과가 없어. 그게 똑같아. 없는 거야. 있어도 뭐 이걸 받아줄 애가 있어야 의미가 있는 거니까. 자, 이런 애하고 자, 정상 쥐. 이 쥐 안에 있는 렙틴이 일로 넘어가면 진짜 이 물질이 넘어가는 것만으로 이 비만쥐의 비만이 해결되나? 이게 입증이 되면 어떤 특정한 물질이 비만에 진짜 강력하게 영향을 미칠 수 있겠다. 이걸 입증할 수 있죠. 이걸 위해서 수술합니다. 수술하는 거야. 뭐 하는 거냐면은 혈관을 이어붙여. 이 두 쥐에 혈관을 이어붙여. 그러니까 이 두 개는 피가 통하는 사이가 되는 거죠. 그리고 그냥 혈관만 이어붙이면 얘 이쪽으로 가고 싶고 얘 이쪽으로 가고 싶으면 이동해서 그냥 혈관 뚝 뜯어지잖아. 그러니까 사이도 같이 꼬매줘. 그래서 여기 정면에서 보면 엄청 귀엽죠? 이렇게 두 개가 되게 쌍둥이처럼 귀여운데 위에서 보면 좀 징그럽겠죠. 이렇게 살이 붙어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혈관 이어붙이고. 근데 이러한 쥐는 이 쥐 어떻게 될 것 같아? 정상쥐에서 렙틴이 만들어지겠죠. 근데 혈관에 따라서 이쪽으로 넘어오면 이 쥐는
이제 식욕이 억제되기 때문에 살이 빠지면서 정상화됩니다. 이 쪽지는 어때? 이 쪽지는 여기서 렙틴이 넘어오지만 수용체가 없기 때문에 렙틴의 효과가 없고 그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어떤 특정한 물질이 넘어가서 이거랑 다른 게 수용체 유무잖아. 이 물질이 들어가서 확실히 이 물질이 수용체가 없으면 반응을 안 하고 있으면 반응을 하는구나. 그래서 이 물질이 확실히 식욕 억제에 크게 관여를 해서 비만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물질이구나. 이런 걸 컴퓨터의 간접적인 방식으로 검증해 볼 수 있는 실험이죠. 꽤 잔인해 보일 수 있지만 확인은 해봐야 되니까, 그렇죠? 보통 죽죠. 쉽지가 않죠. 왜냐면 일단 면역계가 틀린데 뭐 같은 혈액형이라고 피 그냥 같이 우리 뇌혈관하고 얘혈관하고 붙이면 내 몸에 있는 거랑 얘 몸에 있는 거랑 다른데 장기 이식도 뭐 조직 이것저것 맞춰도 쉽지가 않은데, 그렇죠? 일란성 쌍둥이주가 아닌 한 좀 쉽지가 않죠. 비만기가 많이 먹으면 혈관을 타고 면역소가 그럴 수 있죠. 그럴 수 있어요. 뭐 물론 대조군도 많이 만들고 뭐 해서 이것저것 비교해서 확실한 결과를 알겠지만 중요한 거는 물질이 넘어가면 어떤 특정한 물질이 비만도에 영향을 줄 수 있다. 그리고 얘가 먹는 양이 변하더라. 먹는 양이. 그러니까 식욕이 떨어짐을 먹는 양, 그 사료가 줄어드는 양을 가지고 알 수 있다는 얘기죠. 네. 어떤 식욕이나 아니면 어떤 목표에 있어서 유전적인 요인이 있어요? 그럼요. 호르몬 자체의 양이 다르다. 호르몬 자체의 양도 다르고 수용체가 호르몬하고 반응하는 정도도 다르고 효과도 다릅니다. 그게 안 달랐으면 뭐 다 비슷비슷했을 텐데 천차만별인 이유가 다 달라요. 타고 태어나기를 다르게 타고 태어나고 그걸 더 강화시킬 거냐 억제시킬 거냐는 이제 살면서 결정을 하지만 뭐 특별하게 억압하지 않으면 보통 욕구는 강화되죠. 억압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이제 소화에 대한 얘기가 끝나게 되겠습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할게요.